이들이 어떤 조폭 집단이 있다. 뭐라고 일단 사람을 붙여갖고 어떤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하다가 서서히 조금씩 범죄로 유도를 하고요. 먼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도박, 유흥, 쾌락, 섹스를 가르쳐 줍니다. 네네. 눈사람을 가르쳐 주거나 어떤 클럽을 가르치거나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다 1단계, 2단계, 3단계. 여자는 호빠클럽이겠죠. 네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분위기 여러 사람에서 선동을 하니까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클럽이고 그다음 단계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유흥에 일단 적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요. 정상적인 정신에 이탈하게 되고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직업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데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 대인관계 갈등이 생기거나 가족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 돈이 정상적인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빚을 지거나 도박할 때 꽁지 준 것처럼 빌려가지고 그 사람의 쪼들리게 그래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다 하도록. 그래서 보면 돈이 몰린 사람들이 사채 쓰다가 급전 쓰고 사채 쓰다가 조폭말 들어서 창 생활을 하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마약도 하고 마약 유통도 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 시키는 일을 이렇게 단계를 밟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조직에 가입을 하거나 어떤 팸이라고 그러죠. 동아리 가입. 사적인 모임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팸에 가입하고 알고 봤더니 이제 조폭까지 연결을 하더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조폭의 조직원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단계를 밟아서. 그러니까 범죄에 이미 몸을 담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법 처리의 고리를 코에 딱 거는 거죠. 던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할 수.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은 이제 자기 거예요. 그 사람의 재산을 차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법적인 서류를 절대 넘겨줘서는 안 돼요.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증언을 우리도 가서 언론가서 생활하고 있다. 재산 넘겨주고 우리도 생활비 우리 재산이 있지만 생활비 100만 원 가지고 살고 있다. 또는 50만 원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킨다는 거. 심리적으로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설득을 시켜서 지 스스로 재산을 갖다 바치도록. 이해가 가십니까? 네. 거짓 종교가 있다. 그럼 지 스스로 저렇게 재산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또 불법 다단계다. 그러면 지 스스로 재산을 갖다 바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지가 스스로 하도록 만듭니다. 112에 그냥 전화 거세요. 112에 전화 거시면 가장 조폭이 두려워하는 게 112에 전화 거는 거.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걔네는 그런 일을 많이 해봤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에게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으로 완전히 다 편입을 시킨다는 거죠. 모든 돈을 그 집의 재산을 갖다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외국 조폭이다 그러면 결혼을 시키거든요. 아니 국내 조폭들에 저 결혼을 시켜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죠. 저기 꽃뱀을 붙이는데 애인을 만들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킨 다음에 그 재산을 흡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성매매 한 번 하거나 성매매 100번 하는 거하고 재산 전체가 100억이고 1000억이면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자를 계속 대주고 마음에 드는 일단 임신 공격을 하거나 임신 공격을 하거나 임신해가지고 뭐 진짜 자식인지도 알 수가 없죠. 임신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 합법 들어서 그러다 얼마 후에 죽네. 이은혜 사건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그런 일이 없겠는가. 얘네 수법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한테 도박용 쾌락 섹스를 가르쳐주거나 어떤 조직에 가입하라 그러면요. 이게 불법적인 조직으로 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구나. 점점 이래가지고 어떤 범죄 조직에 처음에는 동아리예요. 처음에는 팸이고 근데 거기 이제 참여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모임을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범죄를 하게 된다. 회사 내 어떤 사적인 모임도 범죄를 하게 됩니다. 라인을 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시키는 모든 범법적인 일을 다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승진이 되거나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자기도 커미션 커미션 먹거나 재산을 형성하고 이러니까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는 사법 처리가 쉬운데요. 이런 부분을 자기들의 조직이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돈을 그만큼 그렇게 많이 흡수하고 이용료 먹을 때로 이용먹겠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썽이 많아지니까 더 빼먹을 게 없으니까 귀찮아졌다는. 그러면 그 사람 이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일부러 법적인 것을 수상에 알려서 제거를 하거나. 근데 그 배우 이제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대인관계를 고립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주변의 모든 대인관계를 나쁜 소문을 버텨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인관계 끊고 자기네들이 친구가 되어줍니다. 자기네 외에는 친구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과 재밌게 어울려줄 수도 있습니다. 개그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처음에는 접근이. 그 다음에 잘되게 할 것처럼 하거나 어떤 차를 고급 차를 선물하거나 외국 차 실제는 중국 차겠죠. 중고 외제차 싼 거 하겠죠. 잠시 타게 하거나 실제 명의는 그 사람 명의가 뭐 가짜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든지 투자 대비 진짜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선물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거나 자기네 쓰던 것을 중고 명품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에게 선물을 나에게 하는 사람은 되게 수상한 사람이죠. 무슨 돈이 이렇게 썩어져 돌아다니고 썩어 남아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펑펑 퍼주는 사람이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막 꽃뱀이다 그러면 그렇게 성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대줄 것처럼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걸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제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내 정상적인 페이스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정상적인 삶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정상적이고 흔들어대는 어떤 형태의 비정상적인 형태, 비정상적인 어떤 성의 제공, 비정상적인 돈의 약속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내 정상적인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정상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총각 가야 되니까 기도하고 한때 성적으로 타락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30대 때 전화방도 하고 이게 성매매도 하고 청소년 성매매도 했네.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제 불법이 아니었는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제가 안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엄청 황폐했던 것 같아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홀렸나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니까 그렇게 정신적으로 편안하더라고요. 재밌는 일도 많고 그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거나 하니까 쓸데없는 대인관계, 도박, 유흥, 쾌락, 섹스에 대한 관계다. 그런 거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이렇게 내 삶을 정상적인 것을 흔들어 버리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흔들어 버리거나 정상적인 인생을 흔들어 버리거나 나를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라는 거죠. 사적인 모임을 조심하라는 거죠. 대인관계를 꼭 사적인 모임, 조직이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가입서를 쓰거나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네네.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을 강요하지도 않고요. 강요하지도 않고 그것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자칫하면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커지죠. 공통으로 다 범죄를 저지르더라. 그럼 다 문제가 생기죠. 끼리끼리. 성매매 클럽이다. 성매매를 유도하더라. 그래서 성매매를 하고 돈 벌더라. 그럼 거기서 마약 유통도 할 수 있고 온갖 범죄도 사기도 칠 수 있고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그래서 그런 모임은 가입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친구들은 떠나야 되는 것이죠. 자기도 눈치를 이제 뒤늦게 차렸다 그러면 그래도 떠나야 되는 거죠. 법적인 서류 자기 재산 내놓으라 그러거나 그러면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걔네 시키는 그대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어느덧 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 내가 이제 영화를 보니까 말씀이죠. 영화를 보니까 주가 조작하는 세력이 어떤 증권사 직원에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도박 유흥 쾌락, 퀵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원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 한결같이 다 죽었어요. 빌딩에 투신한다든지 뭐 등등등. 그에게 돈을 누가 나한테 공짜로 주는 미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는 거지. 그죠? 형제도 안 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을 일단 조심하세요. 비정상적인 돈을 덜컥 내가 받게 되잖아요. 차명 계좌나 아니면 다른 친척 계좌나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놔두고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조폭이다 그러면 회수를 할 거니까 세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금 세탁. 그럼 그 사람이 있는 돈까지도 다 흡수한다는 거죠. 한 사람에서 조직적인 집단을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거절하고 112 신고를 하세요. 불법적인 자금을 나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112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차후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비정상적인 받으면 일단 내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그래서 나는 비정상적인 차명계좌 위반을 했단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법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의 불법적인 돈을 내 계좌에 넣거나 차명으로 계좌를 가지고 차명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나 자신이 사법죄를 일단 한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또 다음 단계의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2개, 3개, 4개 제목이 이제 겹치잖아요. 그럼 나 꼼짝없이 꼽기에서 가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이대로 갔다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 공포에 질려서는 그래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혼자서는 이렇게 딱 완전히 이게 올가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벗어나거나 그다음에 뒤늦게라도 벗어나고 112에 전화 걸어버리거나 그냥 내 재산을 내놓으라 그런다. 법적인 것을 뭐 그러면 내 집에 들어가 살겠다. 내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 좀 해달라. 이렇게 싸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겠다가 임대료 안 주거나 그런 식으로 서서히 차지하는 이렇게 법적인 그 사람들이 내 건물에 들어오겠다는 건 일단 거절하거나 법적인 서류를 넘겨주지 말거나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봐야죠. 네네네. 얘네들의 수법, 범죄 수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박용 쾌락 섹스를 가르치는 건 친구라도 조심해라.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라도 얘가 갑자기 안 나타나다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다. 대학교에서 만났더니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회사 청년성에서 갑작스럽게 나한테 접근한다. 그럼 일단 의심을 해봐요. 이게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도박용 쾌락 섹스를 엄청난 돈벌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돈벌이 있으면 지가 혼자 다 하지 뭐하러 나한테 가르쳐 주냐고. 네,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해서.